자, 빈칸은 이제 저번에도 말했듯이 처음에 이제 빈칸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해서 얘가 첫 문장 혹은 마지막 문장에 있을 때는 주제가 답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을 때는 빈칸 이후에 그 답의 근거가 주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빈칸 말고 나와 있는 부분, 제시된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 하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말로 집어넣자. 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저는 모든 빈칸 문제 다 이걸 적용해서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It is 명사 that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 이런 형태가 나오지.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강조구문이죠, 강조구문. 요 it is하고 that 사이에 있는 이 명사를 강조하는 강조구문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바로 빈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제가 빈칸이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있을 때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그 주제가 이 문장 자체가 빈칸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FM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맨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맨 앞으로 오셔서요. 주제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주제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약간 조금 변칙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초에 설명을 했던 그거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얘도 이렇게 답을 풀 수 있는 근거가 또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이 부분. 왜냐면 제가 this, did, that, does, such 이런 애들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명사는 앞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될 게 그 명사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요 바로 앞 문장을 확인하고 답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현대의 불교 선생님인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썼습니다. remarkable, 되게 이제 그런 어떤 좀 훌륭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우리가 눈길을 끄는 그런 주목할 만한 책을 썼는데 불려진대요. Returning to Silence라고. 자, 주제를 찾으시면 돼요. Life, 인생은요. 그가 썼는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보세요. 다음 문장 별. 다음 문장 보시면은요.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도 역시 강조 구문이 나왔어요. 이 다음 문장에서도 강조 구문이 나왔거든. 즉 뭐냐면은 바로 인생의 weakness, 약함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약하다는 거. 뭐? 인생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 인생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이라는 것이 약하다는 것. 그거래요. 강조를 한 거야. 어.
그리고 그의 말이 filled with, be filled with 하면 무엇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이죠. 뭘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까? 바로 그 사실로. 우리가 이렇게 명사 앞에다 더 mary를 쓰게 되면은요, 바로 그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그러니까 바로 그 사실로, 뭐에 그 자신의 삶, passing away,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에 그 사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귀중하다는 거. 이것은 바로 뭐다? 인생에 되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지. 자, 너네가 만약에 이걸 주제 찾기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봐. 첫 문장 이 앞쪽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강조 구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 구문이 나오면 얘는요, 주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내려갔을 때 마주치는 문장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의 인생을 귀중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어떤 거요?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빈칸은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인생의, 그쵸? 좋은 거니까 그게 바로 뭔데? 인생의 weakness, 약함.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뭔가 약하다는 거를 암시해주는 단어를 골라주면 되겠네. 자, fragility 하면 이게 이제 깨지기 쉬움 이런 뜻입니다. 깨지기 쉬움. 여러분들 그 혹시 택배 같은 거 시켜보시면은요, 택배 상자에 fragile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좀 파손되기 쉬운 그런 물건들은 그렇게 걷다가 이렇게 주의하라고 써붙여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stability 하면 안정성이라는 뜻이고요. harmony 하면은요, 조화라는 뜻이죠. satisfaction 하면 이게 이제 만족감, diversity 하면은 다양성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좀 뭔가 우리가 약하다는 거하고 관련된 그런 어떤 단어는 몇 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왜 이렇게 안 풀고 아까 그럼 또 선생님 말한 다른 방법으로 풀면은 답이 똑같나요? 네, 확인을 해보면 되죠. 자, this very 명사기 때문에 이 명사는 앞에 나와야 돼라고 해서 이 앞문장의 내용으로 가보는 거야.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는요 forgot 있습니다. forget 잊어요. 뭘 잊냐? 자, 그리고 요거는 삽입된 거니까 일단 빼세요. 대절을 잃게 된대요. 대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랑과 손실은요 밀접한 친구다 이겁니다. 즉 사랑하고요 손실 얘는요 지금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를 잊냐면요 우리가 사랑한대요. 진짜 꽃을요 매우 사랑합니다. 훨씬 더 많이. 뭐보다요? 플라스틱 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고 해요. 자, 다시 진짜 꽃을요 플라스틱 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래요? 사랑해요. 뭐를요? 캐스트. 캐스트가 원래 이제 동사로는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던지다, 배역을 정하다 이런 뜻인데 얘가 이제 명사로는요. 색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색조. 자, 그래서 뭐의 색조입니까?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거 있죠. 황혼이라고 하죠. 약간 그 이제 황혼, 그 새벽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그 황혼의 색조 어디에 걸쳐 있는 산의 옆구리에 걸쳐 있는. 근데 이건 어떻대요? 겨우 한순간만 레스팅, 지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봐봐. 황혼도 황혼을 좋아하는데 이 황혼은 어떻다고요? 겨우 한순간만 지속한대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봐봐. 진짜 꽃하고 플라스틱 꽃하고 이거를요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플라스틱 꽃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쵸? 계속 남아있죠. 진짜 꽃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죠. 황혼은 어때요? 한순간만 지속하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랑도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손실이 돼요. 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this very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지속하지 않는다. 금방 사라진다. 그런 거랑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곧 얘가 답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음. 자, 그래서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32번으로 가봅시다. 32번 문제는요. 혹시 여러분들 건축학개론 보셨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야, 영화요. 그 이재훈 나왔던 거. 이재훈하고 수지하고. 그래요? 혹시 그럼 너네 거기서 조정석 짤 아니? 그거요. 저는 이 지문을 볼 때마다 자꾸 그게 좀 생각나는데 여튼 한번 봐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 보면은요. 불은요. 거기에 항상 있어요. 하지만 빈칸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도 근데 답에 대한 근거는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불이 거기에 항상 있대. 근데 그러나 했어.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떤 말이 들어야 될까? 뭐 불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못 찾았거나 아니면 불을 뭐 이렇게 못 발견했거나 약간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그런 거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서 사실 선택지를 한번 가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마 답을 고르시지는 못할 거예요. 예.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벗 같은 거 나왔을 때도 아, 얘하고 얘는 서로 이렇게 반대구나라는 걸 한 번쯤은 너네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역시 빈칸이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주제를 찾으러 올라가 봅시다. 자, nothing. 어떤 것도요. happens.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생하지 않아요? immediately. 즉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So, 그래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어떤 결과도 볼 수 없습니다. From our practice. 우리의 연습으로부터 어떤 결과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요, like the example, 예시와 같다고 합니다. 예시 나왔네. 그럼 예시가 나오면 그 앞에 나오는 거랑 같은 거겠지. 그치. 그리고 앞에 나온 내용이 주제가 되겠죠. 즉, 이 글의 주제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어떤 결과가 시작부터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가요, 결과는 시작부터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결과가 시작부터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불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처음부터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이제 한번 선택지로 가볼까? 그가요, didn't carry on. carry on 하면은요, 계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to the end, to the end 하면 끝까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이 거기에 있는데 그 불을 하려고 끝까지 계속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바로 안 나오니까.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2번 볼까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아니겠죠. 불이 거기에 있어.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발견을 했겠죠, 언젠가는. 이 논리하고 비춰서 생각해 봤을 때. 왜냐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끝까지 하다 보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2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3번 볼까요? 막대기가 not strong, 강하지 않대요. 충분히 강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뭔가 뭘 하는데 막대기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 뭔가 좀 부정적이니까 이것도 뭐 그렇다 칩시다. 자, 4번 볼까요? 그가 시작했어요. 계획하지 않고서 미리 계획하지 않고 시작한 거래요. 처음부터 불이 나오는 건 아니야. 계획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 날씨가 적합하지 않다. 불을 피우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처음부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는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 하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외부 조건인 거잖아요. 그쵸? 4번도 좀 그렇기는 해요. 예. 왜냐면 그가 시작을 했다는데 계획을 미리 하지 않고 시작했어. 그래도 끝까지 계획 없이 시작했어도 어쨌든 끝까지 하면 불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얘도 좀 그렇긴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아직 뭔가 답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조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예시로 와볼게요. 남자인데요. 어떤 남자냐? try, 노력하는 남자예요. 만들려고요. 부르려. 뭘 함으로써요? by rubbing. 러브가 이제 비비다, 문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를요? 두 나무 막대기를요. 함께 이렇게 비빔으로써. 어. 그는 말한대요. 사람들이 말을 했대. 불은 여기에 있다고. 이거 아까 요 내용인 거지. 그리고 그는 시작합니다. 비비기 시작해요. 되게 에너지틱하게요. 네. 그래서 그가요, 비비고요, 계속 비벼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그 건축학개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나 그는요, 매우 impatient 하면은요, 인내심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patient가 인내심 있는 이라는 뜻이고, impatient는 인내심이 없다는 거. 그럼 그가 인내심이 없어. 결과는 처음부터 바로 나오는 게 아닌데, 얘는 인내심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포기를 한 거겠죠. 그럼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1번.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잠깐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요 문장으로 와볼래요? 여기. 나돈리 있죠, 나돈리. 도치가 된 겁니다, 뒤에가. 근데 비동사다 보니까 그냥 비동사하고 주어의 자리만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어순 같은 거 좀 잘 확인해 두시고. 그러니까 그가 피곤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점점 더 낙심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여기에 불은 없어, 이렇게. 그래서 32번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봅시다. 33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빈칸 문장이 첫 문장에 나와 있어요. 첫 문장.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요, 빈칸이 이제 첫 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translate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번역하다 라는 뜻이죠. A를 B로 번역하다. 자, 그래서 아카데믹 랭귀지. 아카데믹 랭귀지 하게 되면 학문적인 언어 이런 뜻이죠. 학문적인 언어. 자, 그래서 이 학문적인 언어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일상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can be an essential tool 해서요. 되게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For you, 널 위해서요. 뭐로서? 작가로서. 뭘 하기 위해서? 빈칸을 하기 위해서. 선택지 잠깐 보면은 다 시작이 동사 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투부정사라서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가로서 너가 빈칸 하기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도구. 그러니까 딱 주제문을 암시하는 표현이 나온 거야. 필수적이라고.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학문적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지. 학문적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것. 자, 그것이 근데 뭘 하기 위한 거냐? 빈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올라와서 조금 더 봐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요. for 이렇게 나왔죠. 요 for가요. 접속사로 왜냐하면 이렇게 뜻이야. 왜냐하면. 단독으로 이렇게 쓰였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자, as 요거 컴마 삽입된 거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자, writing 글쓰기는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 문장 있잖아. 요거 형광펜 좀 쳐주세요. 요 문장 좀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문장. 아니요. 지금 여기 writing 요 부분. 네.
자, 여기 잘 보세요. 글쓰기는요,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래요. 어떤 과정이 아니래? 이니치 나왔지? 이니치니까 당연히 뒤엔 반사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라는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요, 또 뭐가 나오냐면은, with서부터 여기까지 잠깐 끊어볼게. 요게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with 명사 ing 혹은요 with 명사 pp 하면은 요게 이제 명사가 뭐뭐 하는 상태로 pp 하면은요 명사가 뭐뭐 되는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요때 요 명사하고 ing는 서로 뭐의 관계? 능동의 관계고 pp하고 요 명사는 서로 수동의 관계라는 거. 이거 제가 학교에서 내신 같은 데서 잘 나오니까 알아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요 ing pp 자리에 뭐가 올 수도 있다? 전명구가 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명사가 전명구 하는 상태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formed, 형성된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된다. 완전히 형성된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래. 그럼 봐봐. 완전히 형성된 생각은 이게 이제 최종적인 어떤 생각이 되는 거겠지. 어떤 최종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쓰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대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대절은 뭐냐? 요 아이디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생각, 그 최종 완전히 형성된 생각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옮겨 적으면 되는 어떤 상태로 변하지 않은 상태로 페이지에다가 옮겨 적으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복잡하지. 그래서 결국 하는 소리가 뭘까요? 이겁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 완전한 생각을 그러니까 이 완전한 생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바로 종이에다 적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 완전한 생각을 그대로 쓰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그대로 쓰는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대로 쓰는 과정이야. 완전한 생각을 그대로 쓰는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요. 그럼 이건 돌려 얘기하면 그럼 뭘까요? 뭔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뀔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을 시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뭔가 답에 대한 근거가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저 문장 하나가 이런 의미였다라는. 네. 자, 그래서 on the contrary, 근데 반대로요. 글쓰기는요. 더 자주요. 수단이 된대요. 뭐의 수단이냐면 디스커버리, 발견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쓰기를 통해서 발견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어떤 발견이냐? 인위치절이 또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글쓰기 과정을요,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즉, 무엇이 우리의 생각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글쓰기 과정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발견의 수단이 된다. 잠깐만, 다시.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글쓰기라고 하는 게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 언어로 이렇게 바꾸는 게 되게 이제 너가 작가로서 너에게 필수적인 도구다.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글을 쓴다는 거는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꿔주는 건데 이게 빈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래. 자, 다시 아까 제가 첫 문장에서 네가 작가로서 어, 빈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수적인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작가라고 하는 건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네가 작가로서 빈칸을 한다는 거는 빈칸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거는요. 아까 여기 지금 문장 봐봐.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글쓰기 과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결국 요거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빈칸에 들어갈 답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1번 볼까요? 글을 빨리 끝마치는 것 아니겠죠? 자, 문장의 실수를 줄이는 것도 아닐 거고요. 다양한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아니겠죠? come up with 하면요.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죠.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는 것. 내기 위해서 아니고요. 그냥 내가 내 생각이 지면서 창의적이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clarify 하면 이게 분명하게 하다거든요. 너의 생각을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가 나한테 분명하게 한다는 건 내가 내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얘는요, 좀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요 첫 문장을 읽고서 걔하고 얘가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거. 네, 요거를 찾아내시는 게 좀 포인트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으로 와봅시다. 34번 문제도요, 되게 쉬워요. 자, 보면은요, 성장하고 있는 분야예요. 뭐에? 유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해 왔던 것을요. 여러 해 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다? 빈칸이다. 이렇게 된 거죠. 즉, 과학자들이 여러 해 동안 생각했던 게 빈칸인 거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죠. 좀 더 봐볼까요? 이 정보는, 그럼 이 정보가 또 뭐예요? 빈칸인 거죠. 이 빈칸은요, 도와준대요.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뭘 이해합니까? 유전자는요, are under our control. 우리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는요, 뭔가가 아니에요. 어떤 것?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봐봐. consider 예시잖아. 그럼 예시 앞이 주제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상 요 앞에 요 네 줄, 요게 이제 주제라고 보면 돼. 근데 또 봐봐라. 이 정보가 대절을 이해하는 걸 도와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결국 이 정보나 대절이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그리고 디스인포메이션이 빈칸이라고 그랬죠. 그럼 빈칸은 이 대절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빈칸은 지금 뭐라고요? 유전자는요. 우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자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에 영향을 준 거지 유전자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선택지에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란성 쌍둥이는 아이덴티컬 트윈즈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가져요. 똑같은 유전적 구성을 가진다. 아니고요. 우리의 선호도,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유전자에 의해서. 그럼 이거는 유전자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네. 자, 균형 잡힌 식단은 필수적이야. 우리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뭐가 빠졌니? 유전자라는 말이 빠졌죠? 자, genetic engineering 하면 이게 이제 유전공학입니다. 유전공학은요, 치료할 수 있어요.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유전공학은 그래서 우리가 유전공학이라는 말이 딱히 나오진 않았잖아. 그치? 좀 잘 모르겠어요. 음식은요, 즉시 영향을 줍니다. 유전적 청사진에.
자, 여러분들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게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 이제 청사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 청사진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설계도가 되는 거야, 설계도. 그럼 얘들아, 유전적 설계도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가 우리한테 뭔가 어떤 그런 유전자의 어떤 그 딱 그런 구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거기에 영향을 준대. 뭐가? 음식이. 음식은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번은 우리가 선택한 음식이 유전자에 영향을 줘? 요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 근데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돼요. 왜 안 됐냐면요. 일란성 쌍둥이가 동일한 유전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쌍둥이들이 유전자의 구성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안 나왔잖아. 그냥 쌍둥이가 동일한 유전적 구성을 가진다? 그거는 이제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내용이. 자, 이제 올라가서 한번 봐볼게요. 예시를 봐봐. 일란성 쌍둥이들은요. 자, 둘 다 두 개인이 모두 are given 받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란성이겠죠. 자, 근데 인생 중간에서요. 한 쌍둥이는요. 걸려요.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살아요. 긴 건강한 삶을 삽니다. 뭐 하지 않고 암 없이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봐봐. 유전자는 똑같은데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다른 거죠. 그지? 자, 특정 유전자가 지시해요. 한 쌍둥이에게 이렇게 걸리라고 암을요. 그러나 나머지 똑같은 유전자는요.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니시에이트 하면 무엇을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그 질병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 건강한 쌍둥이는요. 식단을 먹은 거예요. 어떤 식단? 끄는 식단이에요. 뭘 끕니까? 암 유전자를 끄는 식단을 먹은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인데 그게 지시한 거야. 나머지 사람에게는 아프라고 지시한 유전자. 그럼 봐봐.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그거를 끈 거고 한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그걸 못 끈 거고 그 차이인 거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결국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0년 3월 모의고사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